병원도 제약회사도 알려주지 않는 시니어들에게 진짜 위험한 음식 알려드려요. 요즘 건강 프로그램마다 시니어들에게 좋다는 음식만 소개하는데 정작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죠. 더 큰 문제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음식이 사실은 당뇨를 부르고 뼈를 약하게 만들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었다는 겁니다. 70대 후반 환자분 한 분이 계셨는데요. 매일 아침 건강 주스 한 잔씩 드시고 칼슘 보충하려고 우유도 열심히 드셨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혈당이 200을 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도 제약회사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위험한 음식들과 그 대신 드셔야 할 안전한 음식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가정의학과에서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 김성희입니다. 올해 68인 저도 지금 이 순간까지 현역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하시려고 매일 챙겨 드시는 그 음식들이 오히려 병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 어머니도 69에 같은 실수를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만 골라 드셨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신 거죠. 그때부터 저는 정말 안전한 음식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장 위험한 음식은 바로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저칼로리 음료입니다. 요즘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제로 칼로리 음료가 인기거든요.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사용해서 칼로리가 없으니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마신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윤미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단 것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대신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같은 음료를 매일 서너 캔씩 마셨습니다. 칼로리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6개월 후 재검사 결과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당연히 혈당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신장 수치가 나빠진 결과를 보였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인공 감미료는 칼로리는 없지만 우리 몸을 속입니다. 혀는 단맛을 느끼는데 실제로 당이 들어오지 않으니 몸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 분비 체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을 죽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인공 감미료를 섭취한 그룹은 장내 유익균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져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장 기능 자체가 약해지는데 인공 감미료까지 섭취하면 더 빠르게 나빠집니다. 그럼 갈증이 날 때 뭘 마셔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선택은 따뜻한 물입니다. 맹물이 심심하시다면 레몬 한 조각이나 생강 한 조각을 넣어보세요. 천연 향이 나면서도 몸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결명자차나 둥글레차도 좋은 대안이에요. 달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맛이 있어서 물 대신 드시기 좋거든요. 두 번째 위험한 음식은 시판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이 몸에 좋으니까 주스도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마트에서 파는 과일 주스는 과일보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1살 정명자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은 과일을 씹기 힘들어서 대신 오렌지 주스를 매일 아침 한 팩씩 드셨습니다. 비타민C도 보충하고 소화도 편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넉 달 만에 체중이 7kg이나 늘었어요. 혈당도 급격히 올라가고 지방간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시판 과일 주스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 농도가 너무 높아요. 오렌지 한 개에는 과당이 약 10g 들어있는데 오렌지 주스 한 팩을 만들려면 오렌지 서너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과당 30에서 40g을 섭취하는 셈이에요. 이건 각설탕 10개 정도의 당분입니다. 둘째, 섬유질이 없어요. 과일을 그냥 먹으면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는데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다 걸러져 나갑니다. 그러면 당이 혈관으로 급격히 흡수돼서 혈당을 확 올려버려요. 셋째, 방부제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오래 보관하려고 구연산이나 안식향산 같은 화학물질을 넣는데 이런 것들이 간에 부담을 줍니다. 그럼 과일은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일을 직접 씹어 드시는 겁니다. 씹기 힘드시면 작게 잘라서 천천히 드세요. 하루에 사과 반쪽이나 귤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집에서 직접 갈아 드시되 섬유질을 남기는 믹서기를 사용하세요. 시판 주스처럼 맑지는 않지만 훨씬 건강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음식은 흰죽과 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소화가 잘 된다고 알려진 죽이 왜 위험할까요? 제가 진료했던 78세 강순자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위가 약하셔서 매일 흰죽을 드셨어요. 흰쌀로 푹 끓인 죽을 아침 저녁으로 드신 거죠.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신 건데 3개월 후 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7.5까지 올라갔습니다. 근육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흰죽의 문제는 혈당 지수가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쌀을 오래 끓이면 전분이 완전히 분해돼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이게 소화가 잘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흰죽의 혈당 지수는 약 90입니다. 이건 설탕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백미밥의 혈당 지수가 70 정도인 걸 생각하면 죽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더 큰 문제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흰죽은 대부분 탄수화물이고 단백질이 거의 없어요. 시니어분들은 근육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흰죽만 드시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도 커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그럼 죽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꼭 단백질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닭고기를 넣은 닭죽, 새우를 넣은 새우죽, 두부를 넣은 두부죽이 좋아요. 야채도 듬뿍 넣으시고요. 호박죽을 드실 때도 호박만 넣지 마시고 검은 깨나 들깨가루를 넣으면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주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만 엄선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음식은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칼슘 보충에 좋다고 알려져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매일 우유를 드시는데요. 사실 70대 이후에는 우유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76세 박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매일 우유를 500ml씩 드셨어요. 아침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그런데 오히려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설사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뼈 밀도 검사에서 개선이 전혀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 유당분해 효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우유의 유당을 분해할 수 있었지만 70대가 되면 이 효소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한국인의 경우 75%가 유당 불내증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당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장에서 발효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장이 계속 자극받으면 염증이 생기고 영양소 흡수도 제대로 안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유의 칼슘이 생각만큼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지만 동시에 인산염도 많아요. 인산염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게다가 우유의 단백질인 카제인이 소화되면서 산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몸이 이걸 중화하려고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빼내 쓰게 돼요. 이걸 칼슘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칼슘은 어디서 섭취해야 할까요? 멸치, 뱅어포, 들깨, 깨, 브로콜리, 케일 같은 식품이 훨씬 안전합니다. 멸치 100g에는 칼슘이 2500mg이나 들어있어요. 우유보다 2배 이상 많고 흡수율도 더 좋습니다. 두부도 칼슘이 풍부한데 우유와 달리 소화 부담이 없어요. 만약 유제품을 드시고 싶으시면 요구르트를 선택하세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어느 정도 분해돼서 우유보다 소화가 쉽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음식은 흰살 생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텐데요. 담백하고 소화 잘 되는 흰살 생선이 왜 문제일까요? 84살 최동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고기 대신 명태, 대구, 민어 같은 흰살 생선만 드셨어요. 담백하고 부드러워서 좋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1년 후 근육량이 심각하게 줄어들었어요.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셨습니다. 흰살 생선의 문제는 단백질 함량이 생각보다 낮다는 겁니다. 명태 100g에는 단백질이 15g 정도 들어있어요. 닭가슴살의 25g, 소고기의 20g에 비하면 훨씬 적죠. 게다가 흰살 생선은 지방이 거의 없어서 오메가3 지방산도 부족합니다. 오메가3은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인데 흰살 생선으로는 충분히 섭취할 수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수은 함량입니다. 대형 흰살 생선일수록 수은이 많이 축적돼 있어요. 명태나 대구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참치나 황새치 같은 큰 생선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은은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특히 시니어분들은 해독 기능이 떨어져서 더 위험합니다. 그럼 어떤 생선을 드셔야 할까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도 많아요. 고등어 100g에는 단백질이 20g, 오메가3가 3g이나 들어있습니다. 연어도 좋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면 고등어나 꽁치로 충분해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조리할 때는 구이보다 찜이 낫습니다. 구우면 오메가3 지방산이 산화돼서 효과가 줄어들거든요.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5가지 위험한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공 감미료 음료, 시판 과일 주스, 흰죽과 미음, 우유와 유제품, 그리고 흰살 생선. 이 음식들이 왜 위험한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소화 능력, 해독 능력, 효소 생산 능력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던 음식들이 이제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단순히 위험한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올바른 대체 식품으로 바꾸고 전체적인 식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82살 김철수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제로 음료 마시고 아침마다 흰죽 드시고 우유 열심히 드셨어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신 건데 오히려 몸은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혈당은 180을 넘나들고 근육은 점점 빠지고 소화도 안 되고 변비와 설사를 반복했어요.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고만 했죠. 그런데 제가 권한 식단 변화를 석 달간 실천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먼저 제로 음료를 모두 끊고 따뜻한 물과 결명자차로 바꾸셨어요. 갈증 날 때마다 물병을 들고 다니시면서 조금씩 자주 마셨습니다. 시판 주스도 끊고 대신 사과 반쪽을 직접 씹어 드셨어요. 씹기 힘드실 때는 작게 잘라서 천천히 드시고요. 흰죽 대신 잡곡죽으로 바꾸시고 거기에 닭고기나 새우를 꼭 넣으셨습니다. 아침 한 끼만 죽으로 드시고 점심 저녁은 밥으로 드셨어요. 그것도 현미를 섞은 밥으로요. 우유는 완전히 끊으시고 대신 멸치볶음과 두부 요리를 자주 드셨습니다.
깨도 매일 한 숟가락씩 챙겨 드시고요. 흰살 생선 대신 고등어와 꽁치를 일주일에 3번 드셨어요. 찜이나 조림으로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셨습니다. 석 달 후 재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당이 120까지 떨어졌습니다. 당화혈색소도 7.2에서 6.3으로 개선됐죠. 근육량 검사에서는 오히려 근육이 늘어났어요. 소화도 훨씬 편해지셨고 변비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체력이 좋아진 거였어요. 예전에는 10분만 걸어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30분씩 산책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김철수 어르신께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바꾸라는 거예요. 첫 주에는 음료만 바꾸시고 둘째 주에는 죽에 단백질을 추가하시고 셋째 주에는 우유를 멸치로 바꾸시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실천하셨어요. 그래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건강 문제의 80%는 음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식습관 변화에서 나와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음식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인공 감미료 음료 대신 따뜻한 물, 시판 주스 대신 생과일, 흰죽 대신 잡곡죽, 우유 대신 멸치와 두부, 흰살 생선 대신 등푸른 생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연세의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함께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실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냉장고를 점검해 보세요. 제로 음료나 다이어트 음료가 있다면 과감히 치우시고 생수와 차로 채우세요. 보리차, 결명자차, 둥글레차 같은 전통차가 좋습니다. 과일 주스도 모두 치우시고 대신 신선한 과일을 준비하세요. 사과, 귤, 배 같은 계절 과일을 작게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간식으로 먹기 좋습니다. 쌀통도 확인해 보세요. 백미만 있으시면 현미나 잡곡을 사서 섞으세요. 처음에는 백미와 현미를 9대1 비율로 섞다가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면 됩니다. 죽을 끓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흰쌀 대신 잡곡을 사용하시고 꼭 단백질을 추가하세요. 닭고기, 새우, 두부, 계란 중 하나는 꼭 넣으셔야 합니다. 우유는 서서히 줄여가세요. 하루에 2잔 드시던 걸 1잔으로 줄이고 일주일 후에는 이틀에 1번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완전히 끊으시면 됩니다. 대신 멸치볶음이나 멸치 국물을 자주 드세요. 멸치 육수로 국을 끓이면 칼슘도 보충하고 맛도 좋아집니다. 두부도 일주일에 3~4번은 드세요. 두부찌개, 두부조림, 두부무침 등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 생선도 바꾸세요. 명태나 대구 대신 고등어와 꽁치를 사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은 훨씬 좋습니다. 일주일에 3~4번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조리할 때는 간장 양념에 졸여서 드시면 맛있고 건강합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오후 6시 전에 드세요. 밤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숙면을 방해해요. 잠자리 들기 석 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배가 고프시면 따뜻한 물 1잔만 드시고요. 물 마시는 습관도 길러야 합니다. 하루에 1.5리터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잔, 식사 30분 전에 물 1잔, 오후에 물 1잔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처음엔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 괜찮아집니다.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격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식후에 가볍게 산책하시면 소화도 돕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집안에서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도 좋고요. 이런 변화가 처음엔 불편하고 어려우실 겁니다. 평생 먹던 음식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석 달만 참고 실천해 보세요. 몸의 변화를 느끼시면 자연스럽게 계속하시게 될 겁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시면 다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께 말씀하세요. 함께 장을 보러 가시고 함께 요리하시면 훨씬 쉬워집니다. 손주들에게도 건강한 식습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 손주들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예전에 먹던 음식이 먹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땐 조금 드셔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좋아하시던 음식을 소량 드시는 건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패턴입니다. 80%만 건강하게 드시면 나머지 20%는 융통성 있게 하셔도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즐겁게 천천히 바꿔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식은 즐거움이기도 하니까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 챙기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매주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만 엄선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와 피해야 할 영양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잘못 드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 중에서 평소에 자주 드시던 게 있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개인별 맞춤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잊지 마세요. 인공 감미료 음료, 시판 과일 주스, 흰죽과 미음, 우유와 유제품, 흰살 생선. 이 5가지만 조심하셔도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체 식품들 기억하시죠? 따뜻한 물과 전통차, 생과일, 잡곡죽, 멸치와 두부 등 푸른 생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80, 건강한 90, 건강한 100세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도 68비지만 매일 현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